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때론 간호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챕터예요. S병원 입사 시험에서 낙방한 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또다시 원서를 넣은 곳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어느 지방대학병원이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실기는 없었고 대신 면접시험을 길게 본다는 말을 들었다.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 묻고 물어 병원 대기실에 늦지 않게 들어섰다. 이번에는 나 혼자였다. 주변에는 면접시험을 대기하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면접관이 혹시 노조에 대해 물으면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대. 그때까지 나는 노조가 뭔지도 몰랐다. 가끔 TV를 통해 보았던 병원에서의 농성을 벌이던 간호사들이 떠올랐다. 만약 그걸 말한 거라면 나도 반대였다. 간호사는 오로지 환자만을 돌보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환자를 벌모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간호사가 할 생각이 아니었다. 간호사는 절대 이기적이면 안 되는 직업이었다. 나도 그런 노조라면 관심이 없었고 면접 자리에서 나에게 물어봤다고 해도 결국 묻지 않았지만 나는 내 이익보다는 돌봐야 하는 환자가 우선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대체로 된 돌봄을 받은 돌봄을 그대로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직업이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는 돌봄을 그대로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직업이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 줄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야만 받은 돌봄을 그대로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직업이 간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야만 받은 돌봄을 그대로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직업이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환자들에게 무한한 돌봄을 베푼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내 환자들에게 미소를 짓고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은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걸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나에게 맡겨진 환자만을 위해 오로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내 생각은 틀렸다. 간호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행위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의사와 달리 환자의 입원료 안에 모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수가가 먹여지는데 간호사들은 입원료 안에 환자에게 하는 것들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그 옵션에. 그러니까 행위진료 그 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간호사는 그 그냥 입원료 안에 그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간호사인 내가 가장 먼저 심정지를 발견하고 환자의 몸 위로 뛰어올라 빠른 심장 마사지를 시작해 다시 살려내도 위험에 빠진 환자를 살리려고 처방권을 가진 주치의를 찾아 발을 동동 구르며 의구까지 쫓아가 잠이 덜 깬 의사를 환자 앞에 데려다 앉혀 놓아도 응급 상황을 대비해 환자의 목숨이 달린 모든 물품들과 의료기기들을 아무리 꼼꼼히 체크한다고 해도 주치의가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기구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어시스트를 한다고 해도 행여 초라해 보일까 사망한 내 환자들의 마지막 면도를 해주고 마지막 모습에 흠이라도 될까 안절부절 못하며 터진 항문에 고개를 들이밀어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변을 수십 번씩 씻어준다 해도 내가 한 모든 일은 단지 입원료라는 이름으로 뭉뚱거려진 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병원에서 돈이 되지 못하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그 어떤 일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돈이 되지 않는 간호사들은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면서 근무 시간을 넘기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기게 됐고, 돈이 되지 않는 간호사들은 점점 천덕꾸러기가 돼 가면서 근무 시간을 넘기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기게 됐고, 근무가 끝나면 청소 용역 비용을 메울 미아원이 되어야 했다. 내가 돌보는 환자의 침대 밑에서 고개를 조아린 채 쪼그려 앉아 수세미로 침대를 닦아내던 나를 그 누가 자신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봐줄까? 여기에서 아까 그 간호사가 의식 있는 환자 밑에서 침상을 닦고 있었을 때 처음에 안쓰러운 눈으로 보다가 그 얼굴 빛에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침대를 닦아내던 나를 그 누가 자신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봐줄까? 네. 정말 이분은 너무 문장력을 너무 신솔하고 명확하게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모든 간호사들을 대변해서 한국의 간호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준 이야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의식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그냥 적어내신 거예요. 느낌을.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적어내신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메르스 이후 뜻하지 않게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곳에 불려다녔다. 내가 일하던 병원이 자랑스러웠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을 위해서라면 불러주는 대로 근무 전이든 근무 후든 어디든 찾아다녔다. 어느 유명 배우를 만나는 행사 때는 오후 근무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운전을 해서 서울의 한 호텔을 찾았다. 준비해간 병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100여 명에 이르는 취재진들 앞에 섰다. 기자들은 병원 유니폼을 입고 배우와 찍은 내 사진과 같이 일하는 병원 이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행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바로 돌아와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에 들어갔다. 잠을 못 자 멍한 정신에 행여 실수라도 할까봐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날이었다. 이거 봐요. 업무 시간은 2시부터 10시까지면 이브닝 근무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 행사로 인해서 촬영을 위해서 또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죠. 근무하기 전에. 근데 이제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 시간이나 그 이후의 시간들, 퇴근할 때까지 시간은 환자를 돌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몸은 피곤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이 더더욱 긴장을 하면서 환자를 돌봐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야구 올스타전에 초대받았을 때는 아침 근무가 끝나고 참석했다. 이때는 이제 데이 근무가 끝나고 새벽에 와서 출근을 해서 아침 근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야구 올스타전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참석했답니다.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병원에서 일한 뒤 비 내리는 토요일에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야구장을 찾아갔다. 생방송이라 치밀한 리허설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내 이름 옆에는 병원 이름이 따라붙었다. 의료진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물에 젖은 솜덩이 같은 몸을 이끈 채 또다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새벽 근무를 위해서 최소한 이분은 6시에 출근했을 거란 말이죠. 7시에 도착을 하려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그보다 더 빨리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착도 더 빨리 하고. 그런데 밤 10시가 그러니까 더블 듀티 뛴 거하고 똑같아요. 끝나고 집에를 가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뭐 야구 올스타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고요. 다음 날도 아침 근무였던 나는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몸이 진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신문에 꼬박꼬박 칼럼을 쓰면서 병원의 이상을 높여준 것에 반색한 병원 재단의 한 고위 관리자는 나에게 승진을 제안했다. 나는 승진보다 열악한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건의했다.
모두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었다. 나는 소중한 내 환자들을 만날 수 있게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병원을 정말 사랑했고 그것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들과 함께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간곡한 부탁을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마침내 굳은 표정으로 등을 돌렸다. 이거 보세요.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병원을 정말 사랑했고 그것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들과 함께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간곡한 부탁을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마침내 굳은 표정으로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참을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병원의 이상을 높여주었어도 병원에게 나란 존재는 여전히 돈이 되지 않는 그저 흔한 한 명의 간호사일 뿐이다. 가끔 숨구멍을 틀어막는 자괴감 정도는 삼킬 수 있었다. 가끔 숨구멍을 틀어막는 자괴감 정도는 삼킬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죽음을 앞둔 내 환자들은 나를 오롯이 믿어주었다. 그들만이 내가 병원에 남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20년 넘은 시간들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지만 후배 간호사들도 나와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었다. 환자를 돌보다 사소한 오해로 격앙된 어느 보호자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 나갔던 간호사는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5개월 된 뱃속에 아이를 유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간호사가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한 발표 자료 때문에 수당도 없이 매일 10시간씩 일했다. 나 또한 너무나 미안했지만 그 부서에는 그 간호사만큼 발표 자료를 잘 만드는 간호사가 없었다.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발표 자료를 못 만드는 것도 병원에서는 죄가 되었다. 점점 더 병원에 남아있을 자신이 없어졌다. 이거 보세요. 환자를 돌보다가 사소한 오해에 격앙된 어느 보호자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나가는 거 이 작가에게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정말 허다하게 있었던 일이었죠.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5개월 된 뱃속에 아이를 유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간호사가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해 발표 자료 때문에 수당도 없이 매일 10시간씩 일했다. 나 또한 너무 미안했지만 그 부서에는 그 간호사만큼 발표 자료를 잘 만드는 간호사가 없었다. 발표 자료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간호사는 원래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발표 자료를 못 만드는 것도 병원에서는 죄가 되었다. 만약에 그 간호사마저도 없었으면 그 발표 자료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작가가 밤을 새서라도 배워서 만들었을까요? 점점 더 병원에 남아있을 자신이 없어졌다. 20년을 하고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년을 후배들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일이 끝났다는 이야기며 업무 외에 얼마나 간호사가 유능해야 됐는지 발표 자료를 얼마나 잘 만드는 간호사가 병동에 한 명쯤은 있었을 것이고 그 간호사가 유산한 지 5개월도 안 된 뱃속의 아이를 유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그 간호사가 그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만 했을 그런 상황. 그 간호사만이 그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윗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했지만 그렇게밖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간호사만큼 발표 자료를 잘 만들 수 있는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간호사가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한 발표
자료 때문에 수당도 없이 매일 10시간씩 일했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읽는데 또 그 감정이 격앙되고 치올라서 잠시 또 멈춰야 되겠어요. 다음 챕터를 읽어야 되는데 감정을 좀 조절을 하고 연속으로 읽어 나가야 될지 잠시 쉬었다 해야 될지 잠깐 고민이 되는데요. 다른 챕터가 곧 바로 한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더 읽겠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9개월 된 한 간호사의 얼굴이 유난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며칠 못 본 사이 야위어 있었고 눈에 띄게 말수도 줄어 있었다. 정수기 앞에서 조심스럽게 약을 입안에 털어넣는 그 아이를 보았다. 무슨 약이야? 대수롭지 않게 물어본 한마디에 아이는 금세 얼어붙더니 한참 만에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선생님, 저 공황장애래요.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럼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쉬면 누가 저 대신 일해요? 모두 힘들잖아요. 한 간호사에게 5명의 중환자가 맡겨졌고 중환자실을 지원하는 간호사들이 줄어들자 중환자실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 간호사가 된 지 겨우 9개월밖에 안 된 아이는 자신의 공황장애보다 자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들이 힘들어지는 걸 더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배인 나조차 가여운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갑자기 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공황장애래요.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럼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쉬면 누가 저 대신 일해요? 모두 힘들잖아요. 한 간호사에게 5명의 중환자가 맡겨졌고 중환자실을 지원하는 간호사들이 줄어들자 중환자실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 간호사가 된 지 겨우 9개월밖에 안 된 아이는 자신의 공황장애보다 자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들이 힘들어지는 걸 더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배인 나조차 가여운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갑자기 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습니다. 9개월밖에 임상에 나온 지 9개월밖에 안 된 후배 간호사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약 먹는 모습을 봤어요. 정수기 앞에서. 그런데 20년이 넘은 경력 있는 선배 간호사가 그걸 보고 무슨 약을 먹냐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놀랬겠죠. 왜 이제야 말하냐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이 간호사가 자기의 공황장애보다 자기가 쉬었을 때 간호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가 그러니까 그 수만큼 배당이 된다는 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년도 안 된 간호사예요. 9개월밖에 안 된 신규 간호사가 자기의 공황장애보다는 동료 간호사들이 자기가 빠졌을 때 겪게 될 그 고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간호사 일이 교대 근무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빠지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필시 나오거나 더블로 뭐 일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된다거나 쉬는 날에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사람인데 아플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채울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같이 그 팀으로 그 일원으로 일했던 그 근무표가 수정이 되면서 간만에 오프를 낸 간호사가 나온다든가 근무 변경이 오면서 뭐 2시부터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간호사가 갑자기 뭐 바뀐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중소병원처럼 아주 좁은 데서는 예전에 WT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9개월 된 간호사는 자기의 공황장애보다 동료 간호사한테 올 그런 업무의 부담, 다른 간호사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이 더 큰 거였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약을 타서 먹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런 그 간호사들이 진심이,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죠. 누가 이런 말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간호사로 일해보지 않고 또 임상에서 교대 근무를 해보지 않은 간호사들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병원에서 돈이 되지 못하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그 어떤 일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돈이 되지 않은 간호사들은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면서 근무 시간을 넘기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기게 됐고, 근무가 끝나면 청소 영역 비용을 메울 미화원이 되어야 했다. 내가 돌보는 환자의 침대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쪼그려 앉아 수세미로 침대를 닦아내던 나를 그 누가 자신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봐줄까? 간호조무사, 간호사, 미아요원 계시죠, 물론. 근데 이상하게 중환자실 침대 닦는 거는 소독이 된 그 꺼즈나 그런 걸로, 소독된 도구로 장갑을 끼고 간호사가 닦아요. 그것도 간호사가 닦아야지 소독이 되는 건가요? 그 침대가? 간호사가 닦아야지 침대를 안전하고 소독된 침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미아 요원님이 소독된 꺼즈를 들고 소독약을 묻혀서 그 침대를 닦으면 그 침대가 제대로 닦이지 않는 걸까요? 핏자국이 제대로 잘 닦이지 않아서 간호사한테 시키는 걸까요? 수세미로 침대를 닦아내던 그 간호사를 그 누가 자신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봐주겠냐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사실 저는요, 낮에 침상을 닦아본 적 없어요. 환자분들이 잠들었을 때, 방근무 시간대나 이브닝 끝나는, 그러니까 방근무하고 이브닝 근무 그 교대하는 시간에 인수인계를 주고 환자가 얼추 잠들었다 할 시간에 저희가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아 요원이 없었던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미아 요원이 안 계시고 저희가 닦을 수밖에 없는 그 타임에 이제 침상 소독을 했기 때문에, 침상 소독을 위한 침대를 닦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는 저는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런 경험을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침대를 닦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모르죠. 이제 환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식 있는 환자였다면 느낄 수 있었겠죠. 정말 침상 닦는 거는 많이 했어요. 침상 닦는 건 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여기 묘사된 것처럼, 이 책에 묘사된 것처럼 그런 침상 청소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지 간에 차트나 그 클린싱 하는 그런 과정이, 침대 클린싱이에요. 베드 클린싱이 이브닝 나이트번이 그 인수인계 주는 그 타임에 맞춰서 밤에 꼭 그 작업을, 침상을 닦고 피가 묻은 자국을 닦고 피가 안 묻어도 그 소독 차원에서 베드 클린싱을 하는 게 과연 그 시간에 간호사들이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을까? 지금도 일부 하고 있겠죠?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내가 뒤티를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 간호사가 어려워진다는 거,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호사는, 교대 근무 간호사들은 진짜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자기 일을 돌볼 여유는 없는 거죠. 여기가 어떤 챕터였냐면, 때론 간호사도 돌봄이 필요하다였어요. 근데 간호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얼마 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기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까지 얼마나 많은 누군가가 공감을 해줄 때까지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안 좋아야 되나요? 간호사가? 아, 이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안녕, 다시 오겠습니다.